탁구 초보 고수되기 19탄 푸더크의 진실은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시작하며 왜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안 움직일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탁구 초보 고수되기 대망의 19번째 시간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지난 18탄에서 우리는 탁구의 공격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백핸드에서 포핸드로 전환하는 구조를 배웠습니다. 백핸드로 상대를 묶어두고 그 틈에 포핸드로 결정타를 날리는 것.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여러분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탁구장에 가서 라켓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공의 길도 보이고 어떻게 쳐야 할지도 알겠는데 이상하게 내 몸이 공보다 한 박자 늦게 도착하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공 오는 건 보이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굳어서 안 움직여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모든 초보자와 중급자가 똑같이 부딪히는 거대한 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한탄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발이 느려서 그래요. 저는 원래 운동신경이 둔해서 푸더크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포핸드 전환에 실패하고 공을 따라다니기 급급한 이유는 여러분의 발이 느려서가 아닙니다. 단지 늦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탄의 핵심 주제는 명확합니다. 푸더크는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움직이느냐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탁구대 앞에서 더 이상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공보다 먼저 가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공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장, 푸더크에 대한 거대한 오해. 탁구는 육상 경기가 아닙니다. 탁구장에서 레슨을 받거나 고수들의 조언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푸더크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푸더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달리기를 떠올립니다. 점차 끝나요? 빨리 해야 해. 자, 리스브 공. 전후 움직임이 빨라야 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푸더크 훈련을 한다고 하면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빠르게 움직이는 체력 훈련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그런 피지컬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생활체육인 그리고 초보 단계에서 필요한 푸더크는 근육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탁구에서 푸더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다 라고요. 그것은 리듬이고 예측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탁구대는 가로 1.525m, 세로 2.74m입니다. 여러분이 커버해야 할 공간은 기껏해야 좌우 2-3m 안팎입니다.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우사인 볼트 같은 스피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발이 느려서 공까지 못 가는 게 아니라 출발 신호를 놓쳐서 늦게 스타트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미 공이 내 테이블에 맞고 튀어오를 때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발이 빠른 선수라도 늦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속도라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타이밍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2장, 초보자들의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공을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초보자들의 움직임을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해보면 아주 뚜렷한 공통 패턴이 발견됩니다. 바로 반응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초보자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공을 친다. 공을 관찰합니다. 공이 날아오는 궤적을 눈으로 쫓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이 어디쯤 떨어질지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나서 그제야 발을 떼서 움직입니다. 이동하죠.
논리적으로는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공을 보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탁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이 순서는 틀렸습니다. 아니, 늦을 수밖에 없는 순서입니다. 상대방의 라켓을 떠난 공이 내 코트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0.5초 미만입니다. 빠른 스매싱이나 드라이브는 0.2초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으로 보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 근육을 움직이는 단순 반응 속도만 해도 0.2초가 걸립니다. 즉,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판단한 뒤에 움직이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공은 봤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내린 명령이 너무 늦게 하달된 것입니다. 즉, 움직이려고 할 때는 이미 공은 지나가 버린 뒤거든요. 3장. 고수들이 말하는 풋워크 정의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수들은,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은 어떻게 그 빠른 공을 다 받아내는 걸까요? 그들의 풋워크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풋워크는 날아오는 공을 쫓아가는 추격전이 아니라 다음 공을 치기 위해 미리 자리를 잡는 준비 동작이거든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수들은 공이 오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이 오기 전에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예비 동작 혹은 스플릿, 스텝을 포함한 준비 과정이라고 합니다. 고수들의 움직임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상대가 공을 치기 직전 그들은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발을 구르거나 무릎에 반동을 주며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출발 총성이 울리기 직전에 스타팅 블록을 팍 차고 나갈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개념이 장착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스쿼트를 많이 해서 다리 근육을 키운다 해도 탁구대 앞에서는 여전히 느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4장. 풋워크의 본질적 기술은 80%가 첫 발에서 결정됩니다. 자,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기술적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풋워크를 잘하기 위해서 현란한 스텝을 배워야 할까요? 크로스 스텝? 런지 스텝? 아닙니다. 초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첫 발입니다. 탁구 풋워크의 성패는 첫 번째 발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 80% 이상 결정됩니다.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은 첫 발이 나가면 관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발이 늦거나 바닥에 붙어 있으면 그 이후의 동작은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텝이라고 하면 발을 현란하게 교차하는 것을 상상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은 지면을 박차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스피드가 아닙니다. 노 스피드,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노 컴플렉스 스킬. 진짜 중요한 것은 첫 발의 방향 설정과 타이밍입니다. 예스, 타이밍 앤드 디렉션. 이 첫 발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반사적으로 튀어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훈련의 최종 목표입니다. 5장. 당신의 첫 발을 붙잡고 있는 세 가지 족쇄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첫 발은 그렇게 무거운 걸까요? 왜 바닥에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잘못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이유 1. 공이 내 테이블에 바운드된 후에 움직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 내 탁구대에 탁 하고 튀는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이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스윙을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이지 발을 움직일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후 이 발보다 상체가 먼저 마중 나갑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다리는 가만히 있고
어깨나 팔부터 공 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무게 중심은 무너지고 다음 동작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체가 기울어지는 순간 발은 지면을 찰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발이 먼저 가서 몸을 실어줘야 하는데 몸이 먼저 가서 발을 묶어버리는 형국입니다. 이후 3. 초보는 스텝을 발을 들어 옮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풋워크는 발을 들어서 옆으로 옮기는 이동이 아닙니다. 지면을 강하게 누르는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 차면서 튕겨나가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즉,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 없이 뛰거나 걸어가듯 발을 옮기려고 하니 느린 것이죠. 바닥을 차서 그 반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6장. 타이밍의 황금 열쇠는 상대의 라켓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첫 발을 떼야 할까요? 타이밍의 기준점이 어디일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답은 상대의 라켓이 공을 임팩트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공이 아니라 상대방의 라켓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백스윙을 뺄 때 여러분의 몸은 부드럽게 응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준비죠. 상대의 라켓이 공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 공의 방향, 회전량, 공에 실린 파워, 공의 궤적 등을 인지하고 여러분의 첫 발은 이미 지면을 박차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즉,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임팩트 동작을 보고 예측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라켓면이 닫혀 있으면 빠른 드라이브를 예상하고 상대의 손목이 꺾여 있는가, 열려 있는가, 어깨가 열려 있나, 닫혀 있나를 보고 코스 변화를 예상해야 합니다. 임팩트 소리가 큰가 또는 작은가를 판단하고 구질의 세기를 예상해야죠. 이 정보들은 공이 날아오기 전에 이미 상대의 동작에서 다 나옵니다. 상대의 임팩트 순간에 내 발은 스타트해야 한다. 이 공식을 뇌의 문신처럼 각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측 풋워크의 시작입니다. 7장. 저절로 튀어나가는 준비 자세의 비밀입니다. 타이밍을 알았다 해도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죠. 첫 발이 총알처럼 튀어나가게 만드는 마법의 준비 자세 3가지 요소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째, 무게 중심은 무조건 앞꿈치에 둡니다. 뒤꿈치에 체중이 실려 있으면 우리 몸은 후방으로 넘어지려는 것을 막기 위한 에너지를 씁니다. 따라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꿈치를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로 살짝 띄우고 체중을 엄지발가락 쪽에 실어보세요. 언제든 스프링처럼 튀어나갈 텐션이 느껴지실 겁니다. 둘째, 무릎은 고정이 아니라 진동해야 합니다. 기마 자세라고 해서 무릎을 딱딱하게 굳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목각인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은 탄력으로 부드럽게 낭창거려야 합니다. 자동차의 서스펜션처럼 위아래로 살짝 리듬을 타고 있어야 좌우 어디로든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적 준비 상태라고 합니다. 셋째, 스탠스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립니다. 스텝에서 보폭이 좁으면 중심 이동이 어렵고 너무 넓으면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즉, 어깨 너비의 1.2배에서 1.3배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앞꿈치에 힘을 주고 있으면 뇌가 명령하지 않아도 발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가 됩니다. 8장. 방구석에서도 가능한 첫 발 자동화 3단계 드릴입니다. 이론이야 늘 그렇듯이 충분합니다. 이제 몸에 각인할 차례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탁구장에 가지 않아도 집 거실에서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풋워크가 달라지는 핵심 훈련 3가지를 소개합니다. 드릴 1.
그림자 첫 발 드릴입니다. 방법은 라켓 없이 편안한 복장으로 준비 자세를 잡습니다. 앞에 가상의 상대가 있다고 상상하세요. 상대가 공을 치는 동작을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하나에 상대 백스윙, 둘에 상대 임팩트, 동작 둘 하는 순간 생각하지 말고 발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툭 하고 한 발짝 내딛습니다.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발짝 10cm씩만 움직여도 됩니다. 이 드릴의 핵심은 방향을 예측하지 말고 무작위로 설정해서 즉시 반응하는 속도만 훈련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드릴 2 백핸드 포핸드 전환 첫 발 스텝 연습입니다. 이것은 지난 18탄과 연결되는 가장 실전적인 훈련입니다. 상황을 설정합니다. 즉 백핸드 쇼트 블록 자세를 취합니다. 백핸드로 툭 하고 치는 신용을 합니다. 동작으로는 백핸드를 치고 라켓이 돌아오는 반동을 이용해 즉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탁 하고 짚어줍니다. 이 드릴의 핵심은 공이 오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포핸드 쪽으로 첫 발을 떼는 연습입니다. 공이 오면 치고 안 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선제적 움직임이 포핸드 전환의 성공률을 100배 높여줄 겁니다. 드릴 3 청각 자극 반응 훈련입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만 혹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세요. 방법은 파트너가 불규칙한 간격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외칩니다. 동작 연습으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0.1초 안에 해당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드릴의 효과를 보면 시각 정보는 처리 과정이 복잡하지만 청각 정보는 반응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즉, 이 훈련은 뇌와 근육 사이의 신경회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9장 풋워크가 완성되면 탁구의 세계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19탄의 내용을 체화하여 첫 발이 자동화되는 단계에 진입하면 여러분의 탁구는 놀랍도록 변할 것입니다. 첫째, 공이 느려 보입니다. 과거에는 공을 쫓아가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미리 가서 공을 기다리게 됩니다. 공이 오는 궤적을 지켜볼 여유도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둘째, 백핸드에서 포핸드 전환이 물 흐르듯 이어집니다. 18탄에서 배운 시스템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백핸드로 맞고 상대가 당황하는 사이에 내 발은 이미 포핸드 공격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되네?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셋째, 불필요한 힘이 빠지고 스윙이 정확해집니다. 급하게 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스윙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미리 가서 기다리면 하체로 버티고 상체는 부드럽게 스윙할 수 있습니다. 파워와 정확도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풋워크는 단순한 발놀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모든 기술을 현실화시키는 플랫폼입니다. 10장 매일 15분 풋워크 루틴 가이드입니다.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탁구장에 가서 본격적인 게임을 하기 전 혹은 집에서 잠들기 전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준비 운동 겸 5분 정도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며 줄넘기 하듯 리듬 타기, 즉 스텝으로 움직일 준비인 앞꿈치 감각 깨우기를 연습합니다. 그림자 첫 발떼기 드릴을 5분 합니다. 상상의 상대를 두고 좌우 랜덤 반응 훈련으로 말이죠. 하나 툭과 하나 툭 이렇게 말입니다. 전환 스텝으로 5분 합니다. 백핸드 스윙 후 포핸드 스텝 밟기를 무한 반복합니다. 이 15분의 루틴을 2주만이라도 지속해 보십시오. 탁구장 관장님이 혹은 같이 치는 파트너가 물어볼 겁니다. 요즘 뭐 따로 운동하세요? 왜 이렇게 빨라졌어요? 라고요. 풋워크는
연습의 맨 마지막에 남겨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의 가장 처음에 몸에 시동을 거는 과정으로 배치하여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장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어느 정도의 정체는 슬럼프가 아니라 성장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초보 딱지를 떼기 직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혼란을 느낍니다. 옛날보다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몸이 굳어요. 축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못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탁구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무작정 라켓만 휘두르던 단계에서 이제는 타이밍과 리듬, 상대의 수를 읽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가 아니라 도약 직전의 웅크림입니다. 마치며 당신의 발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푸더크에 대한 오해를 풀고 속도가 아닌 타이밍이라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탁구는 발로 치는 것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은 무작정 많이 뛰는 발이 아닙니다. 상대를 읽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현명한 발입니다. 다음 시합 때 딱 하나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공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공을 마중 나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발을 가볍게 만들고 여러분의 탁구를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 대망의 20탄에서는 이 시즌 1 피날레로 초보 탈출 졸업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을 넘어 실력이 한 단계 폭발하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후들, 그리고 중급자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심리적, 전술적 통합 솔루션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슬럼프와 성장통을 구분하고 진정한 실력 향상으로 가는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탁구 러닝메이트 광벽의 소소행이었습니다. 오늘도 손보다는 발, 그리고 먼저 마음이 준비되는 즐거운 탁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